(2025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이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가난뱅이라 그랬죠. 이 정치적 가난뱅이가 국제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죽이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모시려고 하니 사단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모시는 거. 중국 전승절에 전직 국가정보원장 했다고 하는 희한한 사람 박지원 씨가 따라갔습니다. 참 철삭거리는 사람이죠. 나이도 많은데. 아니, 나이도 있는데 거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하고 2번이나 불렀답니다.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자식한테. 대한민국 품격이 있지. 국가정보원장 지냈으면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은 암살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조직 아닙니까? 물론 그는 북한 내통부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긴 했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국가정보원장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이북으로 흘러갔다가 사살됐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때 북한이 뭐라고 불러준 통지문을 갖고 와서 그게 북한이 사과했다고 구라를 쳤던 게 박지원 아닙니까?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직역살이 했던 게 박지원 씨 아니에요. 참, 그런 박지원을 중국 전성질에 보내서 그런 박지원 씨가 김정은하고 어떻게 커넥션을 연결해 보려고 했다고 한 게 자랑으로 CBS 라디오에 나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주류의 정서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정은 옛날 남북회의할 때 한번 봤었다고 7년 만에 뵀습니다고 인사를 했다는데 이렇게 북한과 커넥션을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랄이란 말이 심한가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쳐먹는 자들한테는 지랄이나 발광을 써도 돼요. 미국에서 흥미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라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취재를 할 때 이 공신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기자들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쓸 수도 있지만 수십 명의 전 현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국자를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미국 해군의 특수전 부대. 우리는 이제 UDT라고 하는 부대 있죠. 해군 특수전 여단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SEAL이라고 부릅니다. SEAL이 바다, 에어, 랜드, 육해공 모든 작전을 하는 팀인데 그 SEAL 팀 중에 최정예가 SEAL 팀 6입니다. 그들이 잠수함을 타고 북한으로 침입을 했답니다. 자, 미국의 잠수함은 100% 원잠입니다. 그 미국의 원잠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전략 원잠은 거기에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LBM은 트라이던트라고 거기에 핵탄두가 있는 걸 탑재한 게 전략 원잠이고요. 공격 원잠은 핵탄두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사일은 있어요. 아까 SLBM은 탄도미사일이라서 속도 빠르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포물선 거리에서 떨어지는 건데 공격 원잠에는 주로 토마호크에는 현재 핵탄두를 붙이지 않았고 토마호크는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물속에서 솟구쳐갖고 쫙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는 SLBM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이죠. 그걸 주로 탑재합니다. 이러한 공격 원잠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 원잠에서 제가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잠수함 위에다가 잠수정을 하나 붙이고 가요. 그러니까 벌레 위에 뭐 하나 이고 가는 거 있죠. 원숭이가 자기 등어리에다가 새끼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침투형 잠수정을 딱 붙이고 쭉 물속으로 간 다음에 원하는 지역에서 이게 모선이고 이건 자선이죠. 분리시키면 요 잠수정은 그거는 핵 추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배터리로 해서 소리 없이 쫙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해치를 열면은 거기서 UDT SEAL 대원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의 목적은 뭐였느냐. 2019년 초였답니다.
2019년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노이 노딜이 바로 그때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에 있었죠. 김정은한테 엿먹으라 하고 트럼프가 쫓아보냈던 거. 하긴 2019년 초 겨울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북한의 해안은 특히 서해안은 한 2월까지는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동해라면 가능합니다. 서해에서는 북한이 2월쯤 돼야만 이 얼음들이 풀려서 북한 잠수함들이 활동을 합니다. 북한 잠수함들은 아까 미국의 공격 원잠에 붙이고 가는 그 자선 같은,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게 연어급, 상어급이기 때문에 걔네는 작습니다. 근데 그런 놈들조차도 매년 2월이 지나야 서해에서 작전을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서해는 겨울에 이렇게 얼기 때문에 잠수함이 가도 수면 위로 공작원을 내보내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풀기로는 2019년 초 북한 겨울바다로 이 잠수정을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 민간인들이 여러 명이 탄 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모선으로 돌아와서 귀국함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 김정은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는 작전이 실패했다라는 게 뉴욕타임스가 전현직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사실일 겁니다.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특전사, 육군, 해군의 특수전 여단, 또 공군의 컴백 컨트롤 팀, CCT 같은 이런 부대원들은 북한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특공여단이라든지 또 각 사단에 있는 수색대도 이북에 들어가서 적당한 정찰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과감하게 못하고, 우린 특전사 이런 부대들을 해외에 파병해서 보병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실전으로 쓰잖아요. 집어넣어서 그냥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잡하게 도청장치를 심으려고 했는데 못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김정은의 동선을 쭉 따라가기 위한 거죠. 사실은 이런 거는 한미 정보기관에 서로 협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고 미국은 기술을 주고 장비를 줘야 되는데 2019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하다가 실패했다. 그럼 미국은 뭐냐? 트럼프 1기 때입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거나 있기 직전, 직후쯤 되겠습니다. 김정은 제거를 꿈꾼다는 거죠. 김정은을 제거해야죠. 아니, 그래야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사례, 그 다음에 국회의장 우원식 사례처럼 보면 김정은하고 큰 커넥션 만들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북한 외상, 누구지? 그 여자가 자기가 부른 걸 들은 것 같은데 외면하고 가더라. 왜? 지금 북한은 뭐예요? 남북은 별도의 나라다. 거래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찝쩍거려? 왜 자꾸 찝쩍거리냐고. 지금 쟤네는 우리 적대적으로 보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야. 박지원하고 이재명 이런 세력들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세계 정치를 움직일 힘이 있으면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면은, 세계 정치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 재기 쪽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이번에 자기네 화성 20편 공개하면서, 으로서 자기도 ICBM이 있다. 고체로 열려 쓰는 거 미국 때릴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중국 열병식에 갔잖아요. 전승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일하게 지금 중국이 핵이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든 뭐든 막 버티고 싸우는 그런 거는 김정은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여기에 이재명이 이끄는 항공 끼지도 말라는 건데 왜 자꾸 끼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도 그쪽 편을 들어주려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예요. 자, 이재명 정권 미국한테 7천억 달러. 자, 그게 자기 돈입니까? 기업 돈이죠. 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경제는요, 누가 이끕니까? 경제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 똑같다 그러지만 살아보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능력은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복잡한 얘기를 탁 듣고 정리하는 거 보면은 참 탁월하다. 또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 제가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될 거면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경제를 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정주영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민간에서 탁월한, 민간에서는 법이 만들어주고 한 그 틀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창의력 있게 나가는 사람들, 민간인들이 하는 거거든. 그 민간인들이 하는 그 기업을 경제가 일어나도 하는데 그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마음대로 만들었어. 사실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해야죠. 7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들었으면 한국이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라도 받아오든지, 이런 빈손으로 온 게 이재명 정권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했으면 이재명 세력들은 때려 죽이자고 나올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완용이 비교할 겁니다. 어차피 반미로 가는 세력이니까.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민간인들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서 뭐 7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망신당하는 걸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받아놓고도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급습해서 미국의 불법 이민 당국자들이 300여 명을 연행했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불법 체류자도 있지만은 B1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도 체포됐다. 저는 이 사건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했기 때문에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 더 올라갑니다. 2003년이 맞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3월 며칠인데 제가 그때 미국에 들어갔어요. 워싱턴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전까지 미국을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B1 비자를 갔어요. 사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 비자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제가 취재 비자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미국 공보처 한국 대사관에 있는 친구들도, 뭐 그냥 여행 비자로 가셔도 된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자유롭게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사이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건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모르죠. 내렸는데, 왜 왔느냐? 그래서 목적을 쓰라길래 내가 목적은 뭐 취재하러 왔다 그랬더니, 에? 그러더니, 너 왜 B1 비자냐? 그러길래,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막 그러는데 너 기자인데 취재하러 왔는데 B1 비자는 안 맞는다 그러길래, 뭔 소리냐? 나 이 비자 갖고 와서 니네 뭐 누구도 만나고 그랬더니, 세컨 인스펙션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제가, 결국 뭐냐, B1 비자가 문제라는 거야. 한참 거기서 뭐 소리 지르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머그샷 있죠. 범인들 사진. 그것까지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타고 온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은 너 구금된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 그날 비행기만 기다리지 않고 30시간을 미국 갔다 그대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밥 3끼, 6개 먹었습니다. 화가 무지하게 났는데, 그때 B1 비자를 한국에 오고 나서 전쟁 난 걸 알았어요. 미국이 예민할 때 단속을 하는구나.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꽉 조이고 있으면서 B1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때 나 기억나요. 그때 그 미국 친구, 푸에르토리코 인근 차일드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뭐 한 건 올린 것처럼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일부러 미국이 시킨 겁니다. 한국한테 7천억 받아 투자하겠다 약속 받아놓고 한국 기업들한테 일부러 조사해서 B1 목적과 맞지 않게 하는 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거 군기 잡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뭐냐?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7천억을 투자하고 뭐 한다 그래도 그건 그거고 군기 잡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김정은 도청하려고 설치하려는 작전을 공개하는 거는 북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남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북하고 같이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김정은을 적대 세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북한도 이걸 알아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한 표현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했다가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재명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비핵화는 허망한 망상이라고 이미 이재명 정권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하고 같이 안 간다고 하는데, 이재명과 그 추정 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님, 뭐 최 외상님 이러고,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애정을 보시라고. 국제 이렇게 나가면요,
대한민국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당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키려면 우리 대기업들이 쭉쭉쭉 잘 나가면 돼요. 그 친구들이 외국 돈 많이 벌어오면 우리나라 외환 지금 약간 불안하죠. 달러 자꾸 오르고 있죠. 그것도 안정되고 지금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한테 따라잡혔죠. 1인당 GDP. 근데 대만이 우리를 따라잡아서 올해 연말쯤이면 대만은 4만 불을 넘어가고 우리하고 일본은 못 넘어가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빼고 인구 많은 나라 중에서 최초로 4만 불을 넘는 나라가 대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지고 있어. 대만한테 밀리고 있어. 대만은 지금 경기 좋아요. 경제 잘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데 미국에 끌려가.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으로 쥐어잡으면서 미국엔 투자하게 만들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못 견디지. 그리고 이 대통령은 뭐 시장 가서 상공인들이 상공인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천재인 사마천을 쓴 사마천도 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는 살지만 큰 부자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나라를 이끄는 부자. 그 사람들은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 손흥민 같은 능력이 있어야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정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꼼짝 못하도록 휘어잡으려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하면서 뭐 경제 살린다고 소상공인 만나갖고 뭐 어쩌고 뭐 사먹고 이거 다 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정치도 엉망, 국내 경제도 엉망. 자, 하나의 위험 요소인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인데 이재명은 모시려고 하니 이게 큰 모순입니다. 국내 경제를 살리는데도 대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서 소상공인 잘한다 해서 커지겠냐 이거야. 표는 그들이 많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표현한 대로 정치적 가난뱅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국제정치에 당합니다. 그 당하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오래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